여러분 설마 이거 꺼놓고 사용 중이신 건 아니죠? 이러면 카메라 제대로 못 쓰고 계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트백훈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아이폰 15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아마 일찍 받으신 분들은 오늘 아침부터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가 아이폰 받으면 그냥 쓰나요? 아니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초기 설정. 이번에 아이폰이 너무 이뻐서 무게도 가벼워지고 C타입으로 바뀌고 이제 애플페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많다 보니 제 주변에도 갤럭시에서 이번에 아이폰 15로 넘어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또 전작 아이폰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런 분들은 우선 위에 카드 눌러서 갤럭시 사용자조차도 내가 쓰던 폰 그대로 이번 아이폰 15의 데이터, 연락처, 사진까지 옮기는 방법부터 먼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이폰만 쓰는 카페에서도 인정하는 아이폰 고수만 하는 유용한 핵심 초기 설정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재밌고 따라하시면 누구보다 새로운 아이폰 15 품격 있고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불량 체크입니다. 우선 내 소중한 아이폰 15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부터 하셔야 됩니다. 외관에 스크래치는 없는지, 측면부에 찍힌 자국은 없는지, 카메라 부분에 먼지가 이물질이 껴있진 않은지, 디스플레이에는 기스가 나지 않았는지 유심히 봐주시고요. 평평한 바닥에다 놓고 핀 부분이 없는지까지도 체크해주세요. 참고로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측면부에 손자국이 많이 남는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럴 때 부드러운 천이나 융으로 클린 티슈로 닦아주시면 금세 말끔해집니다. 자, 외관상 문제가 없다면 내부도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폰 닥터 플러스라는 앱을 이용해 볼 거예요. 앱스토어에 가서 위에 검색에다가 폰 닥터까지만 검색하시면 폰 닥터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고 여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허용하시고 동의 한 다음에 일반에서 리스트 가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앱 안에서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원버튼 시작 누른 다음에 위에 재생 아이콘 눌러보면 이렇게 알아서 다양한 기능들을 앱에서 자동으로 체크해주고요. 나중에 결과도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나가서 상단부의 전문 탭에 가보시면 로그인 하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 로그인 하시고 전문 모드로 들어오시면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재생 버튼 눌러서 더 다양한 기능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외관상이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나 판매처에 연락해서 빠르게 교환 및 환불 조치를 받으세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초기 설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아이폰 15 이름부터 바꿔줄게요. 설정 조금만 내려보시면 일반이 있습니다. 가장 상단부 정보 이름 눌러서 나의 특별한 아이폰 15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에어드롭 할 때나 블루투스 기기와 연결하기에도 훨씬 구분하기 편합니다. 자, 그 다음은 잠금 화면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금하면 이 상태에서 화면을 길게 꾹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우측 하단부에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새로운 배경 화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셔플, 이모티콘 날씨, 천체, 색상 등 다양한 스타일로 추가할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체가 좋아서 천체로 선택하고 토성이 좋아서 넘겨서 이렇게 토성으로 선택하고 서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위젯도 여기 부분에서 추가하거나 빼가지고 내가 자주 쓸 위젯을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터리를 추가해 놓고 쓰시길 권장드릴게요. 이번 최신 iOS 17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만화경, 행성 등 여러가지 감성적인 배경화면이 추가가 됐죠. 제가 지난번에 iOS 17 핵심 기능들만 알려드렸는데 또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OS 17 모르면 손해보는 유용한 핵심 기능은 위에 카드 눌러서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오프닝에 보여드렸던 잠금화면, 위젯에 유튜브나 다른 앱을 추가해서 이렇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앱스토어에서 위지라는 앱을 검색해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언어 선택하고 나라 선택하고 비터법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 있고요. 쭉쭉쭉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둘러보기 탭에 가주세요. 그리고 살짝 위쪽에 락이라고 되어 있는 탭에 가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다양한 세팅 값들을 간편하게 가져와서 추가할 수가 있는데 전 유튜브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포트 위젯 성공적으로 가져왔다고 뜨고요. 하단부 가운데 관리에서 서큘러 샵 1에 방금 가져온 유튜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 눌러주시고 락 스크린으로 설정해 주세요. 다시 나가서 잠금 화면에서 길게 꾹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사용자에 눌러가지고 잠금하면 그리고 여기 위젯 탭을 누르신 다음에 필요 없는 거 하나를 빼주시고요. 쭉 내려보시면 위지라고 하는 위젯 추가할 수 있는 목록이 뜹니다. 자, 여기서 내가 방금 등록했던 서큘러 샵1 유튜브 위젯을 등록하면 이렇게 위젯 추가가 되고요. 완료 눌러서 이렇게 빠르게 내가 해당한 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스포티파이나 나이시 위젯, 배터리 위젯까지 다양한 위젯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위젯을 가져와서 잠금하면 위젯을 추가해 편리하게 사용해보세요.
참고로 잠금하면 사진을 추가할 때도 사이즈를 좀 더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손가락에 오므리면 되고요. 위쪽에 여백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그라데이션이 채워지는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놓고 오른쪽 왼쪽 페이지 넘겨서 필터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설정이 끝났다면 위에 추가 눌러서 한 쌍이나 홈 화면만 설정할 수 있게끔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됐죠. 바꾸시려면 다시 꾹 누르신 다음에 내가 전에 만들었던 잠금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의 경우 화면이 꺼져 있어도 이렇게 시간과 내가 지정한 바탕화면을 가장 낮은 밝기에서 항상 볼 수 있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 나는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배터리 잡아먹는 게 싫다고 하시면 끌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오셔서요. 조금만 내려보시면 디스플레이 및 밝기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서 조금만 내려보시면은 화면 상시 표시가 있어요. 자, 이거를 화면 상시 표시를 아예 꺼주시거나 나는 배경화면하고 알림 말고 시계만 보고 싶다면 위에 배경화면 보기랑 알림 보기를 꺼서 이렇게 시계 날짜, 위젯까지만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한 가지 꿀팁으로 라이브 포트를 이용하면 이렇게 화면을 켰을 때 잠깐 움직이는 감성적인 배경 화면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카메라 안쪽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부에 뭔가 햇님처럼 보이는 아이콘, 이렇게 지금 대각선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걸 켜주시면 위에 라이브라는 문자가 뜨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은 일반 사진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사진을 찍을 때 전후 3초 순간의 움직임을 캡처해 놓고 마치 움짤처럼 움직이는 사진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서 대표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고요. 방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잠금 화면 길게 꾹 눌러서 추가하실 때 사진 선택하고 내가 방금 찍은 라이브 포토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잠금 화면을 켤 때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배경화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홈화면 세팅을 도와드릴게요. 데이터를 제대로 옮기셨다면 내가 쓰던 앱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앱을 옮기게 했는데 이렇게 앱 배열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앱을 이렇게 길게 누르거나 화면 빈 공간을 길게 꾹 누르거나 가운데 검색창을 꾹 누르면 이렇게 앱들이 달달달달 떨리게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는 앱 배열 변경도 이렇게 손쉽게 가능하고 하나를 잡은 상태에서 여러 개 앱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른 페이지에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앱 옮겨지는 순서는 내가 누른 순서로 옮겨지게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앱을 하나의 폴더로 만들고 싶다면 앱을 이렇게 하나로 겹쳐서 폴더로 지정도 가능해요. 당연히 위에 눌러서 폴더명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앱을 분리해가지고 폴더로 놓고 쓰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꿀팁으로 앱을 다운로드하면 바로 홈화면에 앱이 추가되는 게 싫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설정 위에 검색에다가 홈까지만 검색하시면 홈 화면이 뜹니다. 안쪽에 들어오셔서요. 홈화면에 추가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앱 보관화면만으로 체크해주세요. 자, 그러면 앱 보관화면 어디냐? 가장 오른쪽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렇게 앱 보관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폰이 스스로 카테고리별로 앱을 묶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참고로 다시 설정 아래에 알림 배지 앱 보관함에서 보기를 켜놓으시면 앱 보관함에서도 똑같이 앱 알림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관리할 수 있는데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화면 빈 공간을 눌러서 달달달달 거리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 페이지 넘기는 이 아이콘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사용 중인 홈페이지가 모두 표시가 되는데 체크 표시를 해서 안 쓰는 페이지를 숨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완료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사용할 때는 다시 한번 화면 빈 공간 꾹 눌러서 페이지 아이콘 누른 다음에 체크해서 완료 눌러주시면 내가 방금 숨겨놨던 페이지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젯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위젯이란 이렇게 앱의 기능을 좀 더 큰 아이콘으로 보여줘서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는 걸 얘기하는데요. 최근 iOS 17에선 이제 굳이 앱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위젯만으로 자체 해당 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죠. 자, 위젯 추가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앱을 떨리게 만든 다음에 좌측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요. 여기서 원하는 위젯을 꺼내놓고 쓰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이 위젯은 반드시 꺼내놓고 쓰시면 좋다라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캘린더 위젯입니다. 원하시는 캘린더 앱이나 아이폰 기본 캘린더를 쓰신다면 캘린더에서 원하는 사이즈를 추가해서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네이버 캘린더를 이렇게 꺼내놓고 쓰고 있어요. 네이버 캘린더는 앱스토어에서 네이버 캘린더를 다운받으시고 똑같이 화면 빈 공간 눌러서 추가한 다음에 네이버 캘린더 원하시는 사이즈로 이제 추가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내 스케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합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 위젯을 추가해 볼게요. 역시나 이것도 동일하게 화면 빈 공간 꾹 눌러서 플러스 아이콘 누른 다음에 배터리 탭에 가서 원하는 사이즈를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쓰는 애플워치나 에어팟 등 배터리 잔량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젯이다 보니까 이걸 놓고 항상 배터리를 홈화면에서 위젯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너무 좋겠죠. 자, 다음은 미리 알림 위젯을 추가할게요. 이 위젯은 이렇게 투더리스트처럼 내 할 일을 작성한 다음에 체크해서 할 일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홈화면 빈 공간 길게 꾹 눌러서 플러스 아이콘 누른 다음에 미리 알림 위젯을 누르고 원하는 사이즈의 위젯을 꺼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사이즈 위젯이 훨씬 더 투더리스트 체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젯 추가해 놓고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쓰시면 되고요. 오늘 할 일 앱 눌러서 새로운 미리 알림 추가하시거나 아예 목록에 나가서 목록 추가를 해가지고 투더리스트를 따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MBTI가 ENFJ인데 제가 J라 그런지 오늘 할 일을 전날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할 일을 다 해야 편하게 잘 수 있어서 투더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카카오톡 위젯을 추가해 볼게요. 카카오톡은 당연히 설치하신 다음에 위젯 추가 눌러서 카카오톡 간 다음에 내 프로필을 추가해 놓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내 프로필을 등록해서 하나의 추가 메모장이나 클라우드처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굳이 카카오톡 들어가서 다시 친구 목록 탭에 간 다음에 내 프로필 눌러가지고 나와의 채팅 눌러서 이렇게 번거롭게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 위젯이에요. 당연히 네이버 앱은 설치해 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위젯 추가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놓고 쓰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검색까지 되는 위젯을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빠르게 네이버에 검색도 가능하고 아래 보시면 스마트 렌즈나 QR코드바, 음악 검색, 내 주변 맛집까지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정말 편합니다. 자, 다음은 시리 추천 앱 위젯이에요. 역시나 똑같이 위젯 추가해서 위에 검색에다가 시리까지 검색하시면 시리 제한이 뜹니다. 자, 이렇게 앱 추천 그리고 단축어 제한 이런 게 있는데, 자, 앱 추천은 아이폰이 내가 자주 쓰는 앱들의 패턴을 파악해서 쓸만한 앱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하다 보면은 이렇게 앱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자주 쓸 앱들만 따로 묶어서 쓰고 싶은데 그걸 또 따로 폴더 만들기가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젯을 추가하면은 마치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하나의 위젯으로 내가 자주 쓸 앱들을 추천해줘 빠르게 앱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폴더보다 더 편할 때도 많아서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애가 제한하는 앱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기계에 꾹 눌러가지고 이 앱을 제한하지 않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도 마치 빠바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하지 않기 눌러서 이 앱은 추천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젯에 여러 가지 추가하다 보니까 뭔가 너무 좀 정신없고 복잡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위젯은 사이즈가 같다면 이렇게 마치 하나의 위젯처럼 합칠 수가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사이즈가 같은 위젯을 이렇게 쭉 끌어다가 겹쳐 놓으면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치 하나의 위젯처럼 페이지를 넘겨가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면 더 깔끔하게 홈화면을 꾸며놓고 쓸 수가 있겠죠. 참고로 스택에서도 꾹 눌렀을 때 스텝 편집, 필요없는 위젯은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어센터입니다. 제어센터란 아이폰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나오는 빠른 제어 설정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빠르게 와이파이, 블루투스, 미러링, 집중 모드, 화면 밝기, 다양한 기능까지 등록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 조금만 내려보시면 일반 밑에 제어 센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보시면 제어 항목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화면 기록도 잘 쓸 것 같다 하시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하시면 되고, 메모도 잘 쓸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플러스, 스톱워치 플러스, 원하는 기능들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는 기능들은 반대로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우측 상단에 삼선 아이콘 눌러가지고 순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어 센터 열었을 때 방금 내가 추가한 기능과 배열까지 반영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프로 라인업 모델만 제어 센터에 소음 모드 스위치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만 측면부에 진동, 소리 버튼이 빠지게 되고 버튼을 길게 눌러서 카메라, 음성 녹음 등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는 버튼이 추가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진동, 소리 모드가 바뀌게 되는데 이걸 내가 자주 쓸 기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정, 동작 버튼, 그럼 기본 값은 진동, 소리 모드, 스위치로 되어 있지만 우측으로 넘겨보시면 집중 모드, 카메라, 플래시, 음성 메모, 돋보기, 단축어 기능까지 빠르게 실행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음성 메모 기능을 정말 자주 쓰고 간편해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가 있을 때 빨리 음성 메모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음성 메모로 설정해 놓고 액션 버튼만 길게 누르면 남 눈치 보지 않고 음성 메모 기능을 쓸 수 있으니 일하실 때, 수업하실 때 정말 좋을 겁니다.
참고로 단축어 기능은 이렇게 내가 자주 쓸 동작이나 앱 실행을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는 건데, 이건 제가 조만간 꿀팁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카메라로 놓고 쓰면 이렇게 액션 버튼만 눌러서 빠르게 카메라를 실행시킬 수 있고, 액션 버튼을 촬영 버튼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로 돌려서 사진을 찍을 때 실제 카메라 느낌마저 나더라고요. 자, 다음은 내 연락처 포스터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신 iOS 17에선 이렇게 전화가 걸려올 때 여러분을 대표하는 연락처 이미지로 친구나 가족에게 나만의 개성까지 뽐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새로운 나만의 명함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맨 처음 전화 앱을 열어보시면 내 연락처를 포스터를 꾸미라는 창이 뜨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안 뜬다면 가운데 연락처, 내 카드에서 상단부 편집, 신규 생성을 눌러 내 연락처 포스터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만든 포스터도 사용자가 눌러서 이렇게 폰트라든지 글씨 색상, 필터 등 다양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완료가 됐다면 상대방도 최신 iOS 17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아이폰끼리 이렇게 가져다 댔을 때 연락처를 이렇게 쉽게 세련된 방법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거 MZ세대의 새로운 연락처 교환 방식일 수도?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연락처 교환까지 해보세요. 자, 다음은 배터리 설정입니다. 역시나 설정 조금만 쭉 내려보시면 배터리가 있을 거예요. 안쪽에 들어와서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켜야 우측 상단부에 배터리 잔량을 숫자로 표시가 돼서 직관적으로 배터리 잔량이 확인 가능해요. 자, 그리고 가운데 배터리 성능 상태 및 충전해 가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성능 최대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성능 최대치가 지금 100%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은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 성능 최대치가 자꾸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치가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내가 분명히 완충을 했는데도 사용시간이 굉장히 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배터리 사용을 좀 더 길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값으로도 아래에 충전 최적화 이게 켜져 있을 텐데, 안 켜져 있다면 이거를 반드시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으로 해놓고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건 하단부에 더 알아보기를 눌러보시면 애플이 이 기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데, 요약을 하자면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 기능은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고 아이폰을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서 배터리 수명을 향상하도록 설계했다고 해요. 아이폰이 사용자의 패턴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80%까지 충전한 뒤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무렵에 100%까지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충전기에 꽂아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을 보잖아요. 이런 사용 패턴을 파악해서 좀 더 배터리 수명에 도움이 되게끔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단 평소와 다르게 좀 더 일찍 기상해서 나가야 한다면 80%까지만 충전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 나가보시면은 이렇게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요. 테슬라 유명 CEO 앨런 머스크도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80%까지만 충전해서 쓰는 게 건강하게 오래 쓰는 방법이라 추천한 적이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은 보통 3년에서 길면 5년 정도에 한 번씩 바꾸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편하게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으로만 놓고 쓰셔도 충분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배터리는 어차피 소모품이다 보니까 그냥 속편하게 쓰시고, 성능 최대치가 80% 이하로 돼서 충전해도 너무 짧게 쓴다 라고 느끼시면은 그때 배터리만 교체해서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은 카메라 세팅입니다. 이번에 기본 모델은 전작보다 메인 광각 화소가 무려 4배나 좋아졌는데, 이건 따로 하나 설정을 켜주셔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자, 설정 하단부로 내려보시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폼에 가주시고요. 아래에 해상도 제어기를 켜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카메라에 가보시면 우측 상단부에 HEIF 최대라는 아이콘이 추가가 된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걸 켜주셔야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4800만 화소로 사진을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카메라 캡처 보시면 고효율성이 있고 높은 호환성이 있는데, 높은 호환성을 하면 파일 형식이 JPEG, H264로 윈도우 PC나 다른 기기에서도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포맷으로 사진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윈도우 PC 쓰시는 분들은 고효율성 말고 하단부에 높은 호환성으로 체크해 주시고 컴퓨터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시네마틱 비디오는 아래에도 적혀 있는데 4K 60프레임, FHD 240프레임, HDR 비디오에선 고효율성으로 사용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런 거 보면 결국 애플 기기를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사진 모드가 있는데, 자, 여기서 1200만 화소, 2400만 화소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고해상도 카메라를 쓰는데 2400만 화소가 낫겠죠. 그래서 2400만 화소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도 적혀 있는데 용량은 2400만 화소로 했을 때 1MB, 아주 약간 증가하지만 이렇게 놓고 쓰셔도 용량에 문제를 줄 정도로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2400만 화소로 체크해 놓고 쓰세요.
다만 야간 사진, 접사 촬영, 플래시 또는 인물 사진 조명을 사용한 사진은 이렇게 체크해도 1200만 화소로 저장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프로 모델의 경우 포맷에 전문가용으로 쓰는 프로로우 설정도 이렇게 HEIF 맥스와 프로로우 맥스로 설정이 가능하니까 원하는 설정으로 놓고 쓰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카메라 설정 나가서 비디오 녹화해 가주세요. 자, 그럼 여기 기본값은 FHD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만약에 4K 30프레임으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에 들어갔을 때 비디오 가면 이렇게 4K 30프레임으로 기본 세팅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내가 매번 위에 해상도랑 프레임 눌러서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FHD 60프레임으로 자주 쓴다 하시면은 이렇게 체크해놓고 다시 가면 이렇게 FHD 60프레임으로 기본 세팅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쓰기 편합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의 경우 카메라 설정 메인 카메라에 가보시면 다양한 미리수를 설정 및 해제해서 내가 자주 쓸 화각을 선택할 수 있고 아래 줌도 빠르게 쓸 배율로 설정해서 내가 자주 쓸 배율까지도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으니 이 부분도 꿀팁으로 가져가세요. 자, 마지막은 햅틱 터치 반응성을 더 빠르게 해드릴게요. 햅틱 터치가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길게 꾹 눌렀을 때 미리 보기 창을 띄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설정 아래로 내려보시면 손쉬운 사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터치 가주시고요. 햅틱 터치 가주세요. 기본값은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근데 이걸 빠르게 하잖아요. 잠깐만 길게 꾹 눌러도 빠르게 미리 보기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느리게 했을 때는 훨씬 더 느리게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쓰기가 더 편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미리 보기도 빨리 되지만 신기하게도 앱 이동 변경 모드도 이렇게 좀 더 빠르게 활성화되는 시간이 짧아지니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아이폰 15 유용한 초기 설정을 만나봤는데요.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은 아이폰 15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르면 손해보는 핵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처럼 너무 딥하지 않게 가장 실생활에서 대중적으로 유용하게 많이 쓰고 제가 매년 아이폰 꿀팁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이폰만 쓰는 카페에서도 가장 반응이 좋았던 핵심 꿀팁과 이번 아이폰 15 신기능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아이폰 15 남들보다 품격 있고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브의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바이.